자, 이번 시간에는 9.4 공유결합과 오비탈 겹침을 공부를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공유결합이라는 것은 오비탈이 서로 겹쳐서 만들어진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 전까지 여러 가지 분자 모양이나 공유결합을 공부했었는데 전부 어디에 기초를 하고 있었나요? 루이스 구조에 기초하고 있었죠. 자, 루이스 구조에서는 공유결합을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하죠? 예를 들어서 수소 원자가 있다. 그럼 여기 이제 공유결합이 있는데 여기 있는 전자쌍 한 개를, 그죠? 전자 두 개가 포함된 전자쌍 한 개를 각 수소 원자가 이렇게 공유한다. 이런 식으로 공유결합을 설명했었죠. 전자쌍을 공유하는 게 루이스 구조에서 설명하는 공유결합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거는 간편해서 좋죠. 루이스 구조는 여러 가지 간단하게 우리가 분자의 모양과 그 극성까지도 이해를 할 수가 있었는데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예, 루이스 구조는 완벽한 구조가 아니에요. 분자의 모든 어떤 전자 구조를 완벽하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너무 상황을 단순화시킨 거죠. 원래는 전자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뭐 전자 쌍을 공유하는 게 아니라 파동적 성질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전자는 어떤 오비탈적 측면이고 파동적 거동을 보이는데 루이스 구조에서는 그거를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은 이렇게 벤젠 같이, 예, 벤젠 같은 경우는 이런 분자의 실제 모습을 루이스 구조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공명 구조로 간접적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었죠. 자, 이렇게 루이스 구조가 가지는 한계,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결합 이론을 개발하게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원자과 결합 이론입니다. 자, 원자과 결합 이론. 이건 뭐냐면요. 루이스 구조에다가 바로 우리가 그전부터 공부했던 오비탈의 개념을 추가하는 거예요. 예. 루이스 구조에다가 오비탈의 개념을 추가함으로써 분자의 어떤 그 분자의 원자가 가지고 있는 파동적 거동을 더 잘 설명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결합 이론이 바로 원자과 결합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 원자과 결합 이론에 대한 게 9.456이에요. 자, 근데 이제 이따 공부를 해보시면 또 알겠지만은 이 원자과 결합 이론으로도 설명이 안 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간단한 O2 분자, 왜 이 O2가 상자기성을 띠는지 원자과 결합 이론은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설명하기 위해서 더 한 단계 더 진보된 결합 이론이 이제 나오게 되고 그거를 분자 오비탈이라고 합니다. 분자 오비탈 이론, 몰러큘러 오비탈.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이 뒷부분 9.7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원자과 결합 이론이 뭐라고 했어요? 공유결합은 각 원자의 오비탈이 겹쳐져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거라고 그랬죠. 그럼 이제 오비탈이 겹쳐서 공유결합을 형성하는 게 도대체 뭔지 그거에 대한 좀 자세한 면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총 4가지가 있는데요. 4가지 관점으로 볼 건데 예,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오비탈이 겹친다는 걸 이제 한번 보죠. 지금 한 오비탈이 이렇게 있습니다. 오비탈이란 게 뭔가요? 전자가 퍼질 수 있는 어떤 공간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전자가 이렇게 한 오비탈에 2개가 채워져 있어요. 한 오비탈에는 전자가 최대 2개 들어갈 수 있죠. 파울리의 베타 원리에 따르면. 그래서 다른 스핀으로, 반대 스핀으로 최대한 전자 2개가 하나의 오비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또 하나의 오비탈이 있다고 쳐요. 그리고 거기도 전자가 이렇게 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두 오비탈이 서로 겹칠 수 있을까요? 이런 오비탈들은 서로 겹칠 수가 없어요. 겹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왜냐면은 오비탈이 겹친다라는 것은 그 두 오비탈이 겹쳐서 새로운 오비탈을 만든다는 뜻이에요. 그럼 그 새로운 오비탈에 전자가 뭐 4개가 들어가는 식의 이런 그림이 되겠죠. 그래서 전자 2개가 이렇게 전자 2개가 꽉 찬 오비탈은 서로 겹칠 수가 없습니다. 겹쳐서 공유결합을 형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요게 왜 공유결합을 형성할 수 없는지는 나중에 분자 오비탈에 가면은 조금 더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고요. 지금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알아야 될 건 뭐냐면은 전자 2개가 꽉 찬 이런 오비탈 2개는 서로 겹쳐서 공유결합을 형성할 수 없다 이겁니다. 자, 그럼 어떤 게 가능하냐면요. 이런 2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오비탈에도 전자가 하나 채워져 있고요. 또 하나의 오비탈에도 전자가 하나 채워져 있어요.
자, 전자 스피는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오비탈이 겹쳐서 만들어진 새로운 오비탈에 전자 두 개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죠? 요걸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바로 요거를 공유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유결합. 자, 오비탈이 겹쳐서 공유결합을 형성한다고 하는데 아무 오비탈이나 막 겹쳐서 형성하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채워진 오비탈, 그러니까 전자 하나씩만 들어있는 오비탈이 겹쳐져서 이 전자쌍을 공유하는 거, 그게 바로 공유결합입니다. 자, 우리가 루이스 구조에서 전자쌍을 공유하는 거랑 굉장히 비슷하죠. 아까도 그려봤지만은 수소의 이 전자쌍을 이 각 수소 원자가 이렇게 공유하는 거랑 굉장히 비슷한 상황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수소에 1s 오비탈의 전자 하나가 있고 또 이 수소에도 1s 오비탈의 전자 하나가 있고 겹쳐가지고선 만들어지는 새로운 오비탈에 전자 두 개가 들어가는 거죠. 요 그림을 요 그림이 바로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또 하나는 뭐냐면요.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한쪽 오비탈에는 전자가 다 차 있고요. 또 한쪽 오비탈에는 전자가 하나도 없어요. 비어있는 오비탈입니다. 얘가 마찬가지로 오비탈이 겹쳐서 생겨진 새로운 오비탈에 전자가 두 개가 채워지는 거죠. 근데 이번 전자는 한 원자에서 다 온 거죠. 각각의 원자에 있던 전자가 공유된 게 아니라 한 원자에서 모든 전자가 다 왔어요. 자, 요런 결합을 뭐라고 하나요? 이것도 일종의 공유 결합인데요. 이런 걸 뭐라고 하나요? 바로 배위 결합이라고 합니다. 배위 결합. 배위 결합 또는 배위성 공유 결합. 예, 일종의 공유 결합입니다. 근데 이 배위 결합은 당분간 일반화학에서 안 나옵니다. 언제 다시 나오게 되냐면은 저 뒤에 맨 뒤 챕터, 그러니까 전이금속 화합물, 착화합물 그쪽에서 나오게 되죠. 하지만 이제 유기화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계속 나오게 됩니다. 자, 이걸 뭐라고 합니까? 전자쌍 주는 애를 루이스 베이스, 전자쌍을 받는 애는 루이스 엑시드라고 하죠. 자, 그래서 하여튼 일반화학에서는 나중에 나오니까 우리는 이제 당분간은 이 배위결합은 신경을 안 써도 되고요.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되는 모든 공유결합은 다 이런 형태입니다. 하나의 오비탈에 전자 하나 채워져 있고 또 하나의 오비탈에 전자 하나 채워져 있고 걔네가 겹쳐져서 만들어진 새로운 오비탈 전자 두 개가 채워진다,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유결합의 한 가지 면을 봤고요. 또 한 가지 면을 보면은요, 그 오비탈이 겹칠 때 두 가지 방식으로 겹칠 수 있다 이거예요. 뭐냐면은 오비탈이, 요걸 이제 오비탈의 로브라고 하는데요, 머리 대 머리가 겹칠 수가 있겠죠. 여기 있는 것처럼 엔드 투 엔드 아니면 헤드 투 헤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머리랑 머리가 겹치는 거예요.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시그마 결합이라고 합니다. 오비탈이 이런 식으로 겹쳐서 만들어진 공유결합, 그거를 시그마 결합이라고 해요. 그리고 반면에 이렇게 오비탈이 사이드 투 사이드로 겹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만들어지는 공유결합을 파이 결합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조금 유심히 봐야 될 게, 전자 하나가, 우리가 조금 아까 뭐라고 그랬나요? 오비탈이 겹쳐서 공유결합을 형성하려면 각 오비탈에 전자 하나씩 들어가야 된다고 했죠. 이 오비탈에 전자 하나, 이 오비탈에도 전자 하나가 들어있는 거예요. 스피는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자, 여기 전자 하나 있고 그럼 여긴 비어있느냐? 절대 그게 아니죠. 이만한 공간에, 이만한 이런 R형 모양으로 생긴 P 오비탈이라는 이 공간에 전자 하나가 골고루 퍼져 있는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여기다가 하나 이렇게 화살표를 그릴 수밖에 없겠죠. 여기다 만약에 또 그리면 무슨 두 개처럼 보이니까, 이렇게 그렸다고 해서 전자가 여기는 있고 여기는 없다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공유결합에는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시그마 결합, 파이 결합. 자, 특징은 어떨까요? 자, 시그마 결합은 일단 파이 결합보다 더 강합니다. 왜냐면은 오비탈이 더 많이 겹치거든요. 지금 여기 그림에서만 보면은 얘가 오히려 더 많이 겹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 파이 전자가 사실은 이렇게 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멀리. 그렇기 때문에 겹쳐도 부분적으로밖에 못 겹쳐요. 그렇기 때문에 시그마는 반면에 머리랑 머리를 맞대는 거니까 더 많이 겹칠 수 있고, 얘가 더 강한 공유결합을 형성합니다. 시그마가.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차이점은 이 시그마 결합은 축 대칭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회전을 할 수가 있어요. 막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파이 결합은 어때요? 지금 여기도 겹치고 여기도 겹쳤기 때문에 돌아갈 수가 없죠. 예. 돌아가려면 얘가 부분적으로 끊어져야 되니까 파이 결합은 돌아갈 수가 없고, 어떤 분자 내에 파이 결합이 있게 되면은 이제 어떤 이렇게 경직성을 가지게 되는 거죠. 구조가 딱 이렇게 정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공유결합이 있고요. 자, 그럼 이제 공유결합을 또 다른 관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내용은요, 이제 나중에 우리가 공부할 분자 오비탈에 등장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어차피 나중에 할 거니까 공부는 하겠지만 그냥 간단히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 아까 우리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그러니까 오비탈이 겹쳐서 공유결합을 형성한다는 것은 두 오비탈이 겹쳐서 새로운 오비탈을 만들고 그 오비탈 안에 전자가 두 개가 채워진다고 그랬죠. 요게 하나랑 여기 하나가 있는데요. 새롭게 만든 오비탈에 전자가 이렇게 두 개가 채워지는 거예요. 자, 근데 어떤 원칙이냐면은 오비탈 두 개가 합쳐지면요, 반드시 결과도 두 개의 오비탈이어야 돼요. 이런 오비탈도 생기지만 이런 오비탈도 생긴다 이겁니다. 이거는 어때요? 두 원자 사이에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가운데 더 많죠. 그래서 결합성 분자 오비탈이라고 하고요. 이런 경우에는 각 원자 사이에 노드가 있어요. 노드라는 것은 전자가 발견되지 않는 구역이죠. 예. 에너지가 더 높습니다. 얘는 반결합성 분자 오비탈이라고 해요. 자, 근데 우리가 이 9.456을 공부하는 동안에는 이 반결합성 분자 오비탈은 전혀 고려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없는 건 아니고 이런 건 있는데 이 동안 우리가 그 고려를 안 하는 거예요. 왜 고려를 안 할 수 있냐면은 지금도 이제 그렸듯이 이 오비탈이 있기는 하지만 전자가 하나도 안 채워져 있죠. 예. 지금 이렇게 결합성 분자 오비탈에는 전자가 두 개가 채워져서 결합에 참여하지만 이 오비탈은 있기는 하지만 오비탈은 있지만 전자는 채워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결합에 아무런 기여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나중에 분자 오비탈에 해당되는 이런 상황을 정의하기 전까지는 이 반결합성 분자 오비탈은 그냥 생각을 안 하고 이렇게만 공유결합이라고 간주를 해도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보는 공유결합의 관점은 뭐 별건 아닌데요. 공유결합은 어떤 퇴적 거리를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도 에너지가 높고요. 너무 가까워도 에너지가 높게 돼요. 왜냐면은 핵 간의 반발력, 그 다음에 전자쌍 사이의 반발력 때문에 위치 에너지가 급속하게 이렇게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최적 거리가 있고요. 예, 그 최적 거리를 두고 원자 핵이 떨어져 있을 때 가장 이제 에너지가 낮은 구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네 가지 관점의 그 공유결합, 그러니까 오비탈이 겹쳐서 공유결합을 형성한다는 게 도대체 어떤 면이 있는가 이렇게 살펴봤고요. 자, 이제 9.5에서는 우리가 뭘 공부하는 거냐면은 원자 오비탈이 어떠한 방식으로 결합에 참여하는지 그거를 자세하게 보게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뭐 전자쌍을 공유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런 오비탈 개념을 적용함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그 원자의 원자 오비탈이 어떠한 방식으로 결합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결합에 참여하는지 그거를 보게 됩니다.